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자, 자격증은 한 번에 합격하셔야 됩니다. 1년 동안 계속 공부하면 힘이 들어요. 한 번에 합격한다는 전략으로 가주셔야 되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 3회차 기출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기출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계속 문제를 보고 답을 찾는 요령을 계속 익혀주셔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풀어보시며 보시고 모르는 것 있으면 언제든지 질의응답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예를 들면요, 1 더하기 1이 뭐죠? 2가 된다는 건 다 알고 있다 그랬죠. 그렇지만은 영희가 하나 먹었다, 철수가 하나 먹었다, 총 몇 개의 사과가 먹었느냐, 두 사람이. 그럼 결국 답은 두 개인데 몰라요. 못 찾아요. 왜? 문제를 풀어보지 않았어. 계속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 요령을 조금 익혀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빈 또는 레윈 를 인간의 행동 특성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이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라는 거죠. 요 이가 의미하는 것, environment, 환경이죠. 우리 작업 환경. 레윈의 행동 법칙, 이 공식 아주 중요합니다. B는 F 펑션, P 곱하기 E. 자, 레윈은요, 우리 인간의 행동은 어떠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격의 소질이나 자질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행동이 변하더라, 뭐 그렇게 주장하는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시험 문제는 뭐냐, 공식으로 올바른 것은, 또는 뭐냐, B가 의미하는 거, F가 의미하는 거, P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이런 형식의 문제들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nvironment, 그냥 환경이죠. 환경 2.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공식 behavior, 우리 인간의 행동을 의미하더라, 밑줄. 그 다음에 F, P와 E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조건을 의미하더라, 밑줄. 그 다음 P, person, 이건 함수 관계 F. 그 다음에 개체, 인간의 자질. 그 다음에 경험. 그 다음에 성격. 이 부분이 시험 문제 보기에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nvironment, 환경, 작업 환경, 그다음에 인간관계, 요 부분이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공식까지 암기를 해 주셔야 된다. 자, 2번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2번, 다음 중 안전교육의 형태 중 OJT 교육에 대한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요, OJT 교육과 OJT 교육, 그 다음에 OFJT 교육의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요, 여러분들 이 문제 찾는데 금방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OJT는 어떤 직장 내에서 받는 훈련입니다. 직장 내 훈련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FJT는 직장 외 훈련이다. 직장 외 훈련이고요. OJT는 어떤 개별 훈련이다라는 겁니다. 개별 훈련이고, FJT는 어떤 집단 훈련이다. 집단 훈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OJT는 우리가 이제 학생들 공부를 가르칠 때 개인 과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FJT는 뭡니까? 한 20명, 30명 모아놓고 단체로 모아놓고 하는 그런 교육이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OJT와 거리가 먼 것은, 자,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조직적 훈련이 가능하다. 이게 답이 바로 나오죠. 바로 나와야 됩니다. 자, OJT는 다수가 아니라 개별 훈련이고, FJT가 다수를 위한 집단 훈련이다. 요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 충분하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안전교육의 기본 방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리가 먼 것,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 아니죠. 안전교육은 사례 중심으로 기존의 어떠한 제 사례들을 보여주면서 교육하면 효과가 가장 크더라. 그다음 안전작업 방법, 재해를 발생률을 줄일 수 있는 안전한 표준 작업 방법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요. 안전 의식 향상, 왜 안전을 지켜야 되는지 그 의식을 수준을 올리는 중심으로 교육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사고, 표준 작업, 안전 의식을 위한 교육,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자, 4번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내용이다. 다음 설명의 학습 지도 형태는 어떤 토익법 유형이냐? 자, 6대6 요까지 말고는 바로 뭐죠? 버즈 섹션. 답은 2번입니다. 더 이상 안 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소집단, 소집단, 6대6 소집단 요 단어가 나오면 버즈 섹션. 이 정의를 여러분들 다 외우기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단어들을 보고 찾아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핵심적인 단어 한번 볼게요. 자, 자유토익법은 자유로운 발표와 토의 요런 단어가 있으면 무조건 뭐다? 자유토익법. 패널 디스커션은 문제에서 전문가 4명에서 5명이 요런 단어가 있으면 무조건 패널 디스커션. 그렇게 문제를 찾으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포지엄. 심포지엄은 뭐다? 몇 사람의 전문가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심포지엄이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포럼은 새로운 자료나 주제를 보여준다. 새로운 자료나 주제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포럼. 버즈 섹션은 뭐라고 했죠? 6대6의 소집단을 구성한다. 6명이 구성이 돼서 6분간 토의를 합니다. 그러면 6명 중에 조장이 있겠죠. 조장이 나와서 대표적으로 토론한 내용을 가지고 또 발표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6대6 회의다. 6명이 6분간. 그래서 소집단이죠. 6명씩. 이렇게 답이 되는 거다.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아 들어가셔야 된다. 자, 5번. 안전점검의 종류 중 태풍, 폭우. 자, 천재지변이죠. 천재지변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거는 뭐다? 무조건 답은 특별점검입니다. 더 이상 읽지 않아도 됩니다. 천재지변이 나오면 무조건 특별점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을 찾는 요령. 문제에서요, 일정 기간마다라는 겁니다. 안전점검을 하는데 일정 기간마다라는 것은 정기점검입니다. 또는 어떻게 됩니까? 일정 기간이니까 주간, 월간, 분기 요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뭐다? 정기점검이다. 이렇게 문제를 찾아 들어가셔야 됩니다. 찾아 들어가셔야 돼요. 일정 기간이니까 매주 할 것인지, 월별로 할 것인지, 분기별로 할 것인지 이런 단어들. 그 다음에 수시점검입니다. 수시점검은 일상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작업 후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수시점검이다. 이렇게 답을 찾아 들어가시는 거예요. 임시점검은 설비의 이상 발견 시에 임시로 점검한다라는 겁니다. 이 정기점검이 끝나고 다음 정기점검 사이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별로 한다. 이번 1월달에 정기점검을 했어요. 그럼 2월달에 또 정기점검을 한 그 사이에 어떤 기계가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 임시로 한다. 그래서 기계 이상의 발견 시에 하는 게 임시점검. 특별점검은요, 설비를 신설하거나 변경 요 단어가 나오거나 그 다음에 천재지변 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점검하는 게 특별점검이다. 문제는 이렇게 찾아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산업재해 원인으로 간접적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기술적 우리 하이니의 도미노 이론에서 직접 원인이 뭐였죠? 하이니는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상태가 직접 원인이었습니다. 불완전한 행동은요, 인적 요인이고요. 불완전한 상태는 물적 요인입니다. 작업장 바닥에 이렇게 기름이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우리 작업자들이 있습니다. 기름이 흩어져 있는 게 상태죠. 상태. 이게 바로 뭐다? 물적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불완전한 행동은 기름이 흩어져 있는데 가지 말라는데 가는 거잖아요. 얘는 그래서 뭐다? 인적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물적 요인은 뭐죠? 불완전한 상태가 되는 거죠. 얘는 직접 원인에 해당합니다. 간접 원인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쉬운 문제죠. 그러면 간접 원인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암기법으로 기술적 원인 자, 할 때 기, 교육적 원인 할 때 교, 그 다음에 신체적 원인 할 때 신, 정신적 원인 할 때 정, 그 다음에 작업 관리상의 원인 할 때 작업. 이래서 기교 작업은 정신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기교 작업은 뭐다? 정신적 원인, 신체적 정신이다. 기교 작업은 정신이다.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간접은 기술적으로 우리가 설비가 불량하다든지, 그다음 교육이 잘못됐다라든지, 그럼 신체 몸이 피곤하다든지, 정신적으로 어떠한 이 뭐라 그러죠? 불만이 있다라든지, 그다음 작업 관리를
잘못했다라든지 그런 원인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게 간접원이다. 기교 작업은 정신이다. 기교 작업은 정신이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시간 기준으로 틀린 것은 이랬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건설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종사자는 신규 기간에 24시간이 아니라 34시간 이상을 해줘야 된다. 34시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이건 실기에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해설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볼게요. 2번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신규교육 6시간 6시간 가만히 보면 6시간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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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간 여기 34시간 34시간 좀 일정 패턴이 있습니다. 실기에 중요한 실기. 왜냐하면 실기에서 이렇게 갈로를 비워놓고 채워넣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 이 표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된다. 신규교육과 보수교육. 자, 매슬로우 욕구 이론 중 2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안전에 대한 욕구죠. 답은 8번이 2번입니다. 우리가 매슬로우는요, 생리적 욕구.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면요, 뭐죠? 먹고 자고 싸고 하잖아요. 그 생리적 욕구. 이제 먹고 자고 싸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 몸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이제 살아야 되겠다는 안전의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기본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데 내가 안전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게 생각이 안 들죠. 이제 기본 의식주가 해결이 되면 안전의 욕구가 되고요.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애가 조금 더 컸어요. 그러다 이제 사회생활 시작되죠. 초등학교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이제 사회적 욕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소속감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 반장할 사람 손들어요. 그 다음에 그 조직에서 인정받으려는 욕구.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인정받는 거를 통해 가지고 내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자아실현의 욕구. 우리 인간의 성장 속도와 좀 비교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시는데 조금 편하실 거다. 그래서 2단계 요 내용이 가장 많이 나와요. 왜? 우리는 안전을 공부하잖아요. 안전의 욕구. 자, 생리적 욕구, 기하, 갈증, 굶주림이죠. 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1단계 생리적 욕구. 안전을 구하려는 욕구 2단계. 그 다음에 소속감과 애정에 대한 욕구 3단계. 자존심, 명예 요 단어가 나오면 인정받으려는 욕구. 자, 자아실현은 잠재 능력, 창의력 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자아실현의 욕구다. 이렇게 문제를 찾아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암기법 한번 볼게요. 생리 밑줄, 안전 밑줄, 사회적 밑줄, 그 다음에 인자, 자자 이래서 생리 안전은 사회적으로 인자하다. 속으로 인자하다. 생리 안전은 사회적으로 인자하다. 요 단어 요렇게 보면 1단계, 2단계는 안전이죠.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2단계 우리가 안전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2단계가 뭐냐? 그다음에 순서로 올바른 것은 이런 형식의 문제들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재예방의 4원칙과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재예방의 하인리의 재예방 4원칙 예손 원대 요거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9번 모든 재해의 발생 원인은 우연적인 상황에서 발생한다. 모든 이런 단어가 나오면 틀렸죠. 답은 1번이 됩니다. 모든 재해 아닙니다. 우연적인 상황에서 발생될 수도 있지만 모든 재해가 똑같이 우연적이진 않더라. 예를 들면 그거예요. 모든 재해는 우연적이더라. 10층에서 두 작업자가 똑같이 떨어졌는데 한 작업자는 사망을 하고 한 작업자는 갈비뼈만 부러졌어요. 이거 우연적이죠. 그렇지만 똑같이 사망하고 갈비뼈가 부러지지 않아요. 또 어떤 작업에서 10층이 떨어졌는데 둘 다 사망이 될 수도 있고 둘 다 갈비뼈만 부러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재해 발생 원인은 우연적인 상황에서 발생한다. 아닙니다. 재해 손실은 사고가 발생할 때 사고 대상 조건에 따라 달라지죠. 맞죠? 이게 이 말입니다. 우연적인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죠. 10층에서 떨어지냐 4층에서 떨어지냐 그런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자,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은 반드시 존재한다. 맞고요. 재해는 원칙적으로 원인만 제거하면 예방이 가능하다. 원인 계계의 원칙이죠. 자, 예방 가능의 원칙 중요합니다. 모든 재해는 원칙적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 손실 우연의 원칙. 사고로 생기는 상황의 종류 및 정도는 뭐다? 우연적이다. 요 단어. 손실 우연의 원칙. 원인 계획의 원칙. 뭐든지 원인이 있는 겁니다. 원인 계획이. 사고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라는 거고요. 대책 선정의 원칙. 할 때 요 대자를 해서 예손 원대. 예손은 원대하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실기까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단골 문제다. 그리고 옆에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해서 대책을 선정해야 된다. 제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을 해서 선정을 해야 다음에 동종 및 유사재해를 작업을 할 때 재해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설에 의한 학습의 원리가 아닌 것은 이래서 파블로프 조건 반사설 강일시계 뭐다? 강일이가 시계 본다. 이렇게 얘기했죠. 본문에서 강일이가 시계 본다. 강일시계 없는 거 뭐죠? 준비성의 원리. 이렇게 찾아 나가는 겁니다.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설, 이거 SR 이론이죠. 행동주의 학습 이론입니다. 어떠한 자극을 주게 되면 반응을 하고 그 반응이 행동 발달에 도움이 된다. 즉 예를 들면 자극, 강아지한테 먹이를 줍니다. 먹이를 주면 침을 흘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강아지한테 종을 칩니다. 침을 흘릴까요? 안 흘리죠. 먹이를 주고 종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부터는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린다라는 겁니다. 어떤 자극을 주게 되면 반응을 하게 되겠고 그 반응이 나중에는 학습으로 이어지더라. 강도의 원리, 일관성의 원리, 시간의 원리, 계속성이에요. 강도는요. 처음에 설탕을 줬으면 다음엔 꿀을 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강아지가. 일관성의 원리. 종 쳤는데 다음에 북 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의 원리. 종 치고 1시간 뒤에 밥 주고 이러면 학습이 조건이 안 된다는 거고요. 계속성이 꾸준하게 학습을 시키니까 빨리 학습이 되더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강일이가 시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간의 특성 중 판단 과정의 착오 요인이 아닌 것은 이랬습니다. 판단 과정, 합리화, 자기를 합리화를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서 불안정, 작업 조건 불량, 그 다음에 정보 부족 이런데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거는 어떤 인지 과정에 착오가 된다. 판단 과정이 착오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서해설을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착오는요, 우리 인간의 정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정보 처리 과정. 어떠한 것을 보고 이게 뭐다,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되겠다, 이 판단하는 정보 처리, 중추신경계에서 정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처음부터 인지를 잘못했다. 그러면 인지를 잘못하는 데는 원인이 뭐냐? 자, 밑줄 아주 중요합니다. 심리적 또는 생리적 요인, 그 다음에 정보량 저장의 한계, 감각 차단 현상. 그 다음에 정서적 불안정, 요 부분 밑줄을 좀 크게요. 시험 보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겁니다. 감각 차단 현상은 정의도 중요합니다. 실기까지 가지고 가셔야 돼요. 단조로운 업무가 장시간 지속될 때 감각기관이 둔해지는 겁니다. 고속도로에서 한 3시간 4시간 휴게소에 쉬지 않고 계속 운전하면요, 나중에 되면 1시간 지나면 멍하게 되죠. 그게 바로 감각 차단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판단을 잘못해. 판단을 잘못해서 어떤 재해가 발생될 수 있는데 왜 판단을 잘못하냐? 정보 부족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을 겪어보지를 못해서 어떻게 판단해야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합리화,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단해서 처리를 해버린다. 이 부분. 그 다음에 조치 과정, 어떤 이 조작이죠. 어떤 판단을 했으면 행동을 해야 되는데 기술 능력이 미숙해서, 요 단어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착오 요인 3가지 종류도 중요합니다. 인지, 판단, 조치 과정, 그리고 그에 따른 내용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 자,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안전보건 표지의 색채와 사용 사례 연결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는데요. 자, 노란색 정지신호, 이거 답이 1번이 되겠네요. 얘는 금지, 정지신호 소화설비 및 그 장소 유해 위험 금지는요, 얘는 금지신호 빨간색입니다. 노란색이 아니라
빨간색이 되겠죠. 빨간색 여기 있네요. 빨간색 정지신호.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요를 조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7.5R4 14가 있는데 우리가 세계 3 속성 학교 다닐 때 배웠을 겁니다. 뭐죠? 색상, 명도, 채도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7.5R 7.5R은 뭐냐? 우리가 색상을 의미하는 거야. 색상의 진하기, 색상. R, 레드의 약자입니다. 레드. 그 다음에 4는 뭐냐? 얘는 명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얼마나 밝으냐, 색이. 그 다음 채도는 얼마나 14는 채도를 의미합니다. 얼마나 탁하고 선명하냐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준을 의미하는 건데요. 여러분 암기하실 때까지 왜 R이냐, 왜 Y냐, 왜 B냐, PB냐 이거거든요. 자, 뭐냐? R은 7.5R, R은 색상, 레드. 요 노란색이니까 옐로우의 Y, 파란색은 퍼플 블루입니다. 그래서 PB, 녹색은 그린이죠. 그린. N은 뭐냐? 무채색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채색은 흰색과 검은색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채색을 의미하기 때문에 N. 요 기준으로 이 표를 머릿속에 좀 가지고 계시고요. 엄청 자주 나오고요. 실기에서는 이렇게 칸을 비워놓는 그런 형식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레드, 빨간색 약자입니다. 무작정 이걸 표를 보고 뭐 외우시면 힘들어요. G는 그린, 녹색. 자, 1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중 다음의 명칭은 단, 테두리, 빨간색 뭐 이런 부분은 참고하고요. 답은 뭐가 되겠죠? 4번 급성 독성 물질입니다. 급성 독성 물질. 나머지 부분은 해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인리의 재발생 이론이 다음과 같이 때 알파가 의미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파가 의미하는 것 설비적 결함. 설비적 결함은 결국은 뭐죠? 불완전한 상태가 되겠죠. 기계가 지금 안 좋다라는. 그 다음에 불완전한 행동이 되겠죠. 행동. 그리고 알파는 뭐다? 잠재된 위험의 상태니까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잠재된 위험의 상태. 얘는 재해를 의미하는 거죠. 재해가 발생되는 건 어떤 불완전한 상태와 불완전한 행동에 의해서 어떻게 됐나? 재해가 발생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알파가 의미하는 것은 늘 잠재되어 있는 위험의 상태, 즉 재해를 의미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인리의 도미노 이론 첫 번째 단계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인, 두 번째 단계 개인적인 결함,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직접 원인이죠. 불완전한 행동 및 상태. 하인리는 이 불완전한 행동 및 상태 이 3단계를 어떻게 됩니까? 돼지꼬리 땡땡땡 없애버리면 모든 재해는 예방할 수 있다. 천재지변 2%를 제외하고 98%는 모든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4단계 사고, 5단계 재해. 이런 순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고요. 자, 허즈버그의 위생 동기 이론에서 동기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기 요인 15번의 답은 3번입니다. 동기. 자, 동기 요인, 위생 요인이 있는데요. 자, 감독을 해주고 작업 조건을 달리 해줘야 되고 요런 안전 작업을 해줘야 되고 요런 부분들은요 위생 요인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해설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허즈버그는요 연구를 통해 직무에 내가 하는 일에 만족을 느낄 때는 직무 내용과 관련이 된다. 동기부여, 동기 요인이 관계되고요. 작업을 할 때 내가 항상 불만족을 느낄 때는 어떤 내가 하고 있는 직무 환경, 위생 요인과 관련이 되더라. 이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기 요인은 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성취감, 책임감, 그 다음에 도전감 요 부분이고요. 위생 요인은 보수, 작업 조건, 관리 감독 요 부분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기 요인이 만족을 느끼니까요. 나 성취감도 느끼고 내가 하는 일에 책임감 있게 일을 하고 그다음에 도전도 하고 하는 거예요. 항상 직무 환경은요. 불만을 느끼니까 돈이 적어, 보수가 적어, 작업 조건이 안 맞아, 너무 심하게 관리 감독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XY 이론이 있었죠. XY 이론. 얘는 Y 이론과 비슷하고요. 얘는 X 이론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X 이론은 뭐였죠?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성악설. Y 이론은 성선설. 항상 예스맨이다. 이렇게 제가
머릿속에 기억을 하라라고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6번 재분석 도구 중 자, 어골상 나왔으면 답은 나왔죠. 특성 요인도 더 이상 읽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요것도 어떻게 됩니까? 통계에 의한 원인 분석. 파레토도 핵심 단어를 찾아서 문제를 찾아가는 겁니다. 핵심 단어. 자, 큰 값에서 작은 값. 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파레토도라 그랬고요. 특성 요인도는 어골상 생선 모양이죠. 생선 모양. 그다음에 원인과 결과를 연계 생선 모양으로 이렇게 나열하는. 생선 모양으로 이렇게 나열해서 제 원인이 뭐냐? 결과가 어떻게 된다. 이런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이렇게 되더라. 그럴 때 원인과 결과를 연계를 하더라. 크로즈 분석은 2개 이상의 문제관계. 요 단어. 불완전한 행동에 의해 사고가 났냐? 불완전한 뭐 상태에 의해서 사고가 났냐? 아니면 2개 다 교집합에 의해서 사고가 났냐? 관리도는 한계선을 설정. 관리 한계선. 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관리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특성 요인도 하니까 어골상 하니까 답은 무조건 특성 요인도가 되는 거다. 자, 다음 중 안전모의 시험 성능에 있어서 AE, ABE 종에만 하나에 실시하는 시험은 이래서 17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크게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 아닙니다만은 내전압성 시험, 내수성 시험은 그 AE, ABE 종에 한해서 실시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A가 뭐고 B가 뭐고 E가 뭐고 요게 이제 우리가 시험에 더 자주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는 뭐죠? 낙하비례. B는 추락이었습니다. 추락. E는 머리 부위 감전. 다시 한번 할게요. 자, A, B, E. A는 낙하비례. 그 다음에 B는 추락. E는 머리 부위 감전. 그러면 A는 뭡니까? 낙하 비례를 방지하고 머리 부위를 감지하는 보호구. A, B, E는 뭐죠? 이 세 개 다죠. 낙하 비례, 추락, 머리 부위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7번의 답은 4번. 아주 가볍게 보시는 내용입니다. 자, 18번 플리커 테스트. 플리커 검사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피로의 정도죠. 피로의 정도. 플리커법은 정신피로를 측정합니다. 플리커법은 정신피로의 척도. 얘는 육체적인 피로가 아니라 무조건 뭡니까? 피로의 척도를 한다. 무조건 답입니다. 정신피로. 피로라는 단어 나오면 무조건 육체적 피로는 아니에요. 정신적 피로. 정신적 피로의 척도다라는 겁니다. 플리커법은요. 불을 깜빡합니다. 몇 번 깜빡거렸습니까? 예를 들면 50번이요. 실질적으로 60번 깜빡거렸는데 조금 피곤하시네요. 정신적으로. 깜빡 몇 번요? 30번요. 좀 많이 피곤하시네. 완전히 엄청나게 피곤하면요. 불이 깜빡거리는데도 깜빡거리는 걸 모르고 계속 켜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너무 피곤하니까 정신적으로. 그런 게 플리커 테스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뭐다? 정신피로를 측정하는 거다. 육체피로가 아니다. 그 부분만 여러분들 무조건 정신피로하면 플리커법. 자, 강도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강도율은 뭐죠? 연간 총 근로 시간수 분의 근로 손실 일수 곱하기 1000. 이게 강도율 공식이죠. 그래서 사망 및 영구전 노동불능상의 1급에서 3급의 근로손실 일수는 7,500일 맞고 신체 장애 등급 14급은 근로손실 일수를 50일로 한다. 영구 일부 노동불능은 신체 장애 등급에 따른 근로손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65분에 300으로 한다. 아니죠. 영구 일부는 여기 장애 등급에 따르는 겁니다. 영구 일부 노동불능상해는 근로손실 일수는 장애 등급에 따르는 거고요. 일시전 노동불능상해가 휴업일수 곱하기 365분의 300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근로손실일수를 구할 때 여기 휴업일수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랬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의사진단에 의한 손실일수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료일수
가료일수, 즉 치료일수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양일수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요양일수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365분의 300이 되는데 무조건 300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뭐다? 연간 근무일수입니다. 근무일수.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업안전 문제에서는 연간 근무일수를 300으로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65분의 300 하면 되는데요. 간혹 가다가 문제에서 연간 근무일수가 280일이다. 그때 근로손실일수는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365분의 300이 아니라 얘는 280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브레인스토밍. 브레인스토밍의 사원칙과 거리가 먼 것은, 자, 브레인스토밍 뭐죠? 비대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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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가 자수하더라. 비판 금지. 대량 발언. 자유분방. 수정 발언. 상대방 말을 비판하지 마라. 대량 발언. 질보다는 양이다. 많은 발언을 하라. 자유분방.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해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더라. 수정 발언. 상대방이 했는 말을 비판하지 말고 거기에서 수정하거나 보충해서 발언하라.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때문에 답은 뭐죠? 자유로운 비평. 비판하지 마라 그랬죠. 20번 문제 아주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고요. 실기까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과목입니다. 화학설비 안전성 평가에서 정량적 평가의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답은 1번. 죄송합니다. 답은 1번이 됩니다. 훈련이 포함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은요, 우리가요 화학 설비에 대한 안전성 평가의 단계는 순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순서 관계 자료의 1단계, 2단계가 정성적에서 그다음에 3단계가 정량적에서 량의 밑줄, 4단계가 안전대책에서 안전의 밑줄, 5단계 재평가 밑줄, 6단계 재평가 밑줄. 그래서 이거를 연결하면 뭐가 되냐? 관성량은 안전을 재평가한다. 관성량은 뭐다? 안전을 뭐한다? 재평가한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일단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관성량은 안전을 재평가한다. 요 순서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요. 실기에서도 순서를 쓰라라는 게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문제에서 나왔던 정량적 평가, 요거는 암기법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정량적 평가, 취급 물질 취자, 그 다음에 화학 용량할 때 하자와 용자, 온도, 압력 조작, 요거를 연결하면 정성적 평가의 어떠한 평가 항목, 치화용은 온도를 압력으로 조작한다. 온도를 압력으로 뭐한다? 조작한다. 이렇게 치화용은 온도를 압력으로 조작한다. 그래서 치화용 온도 이런 문제에 보면 훈자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찾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휴먼 에러, 인간 에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오미션 에러, 필요한 작업 또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아. 얘는 맞죠? 생략 에러. 오미션 에러, 생략 에러고요. 커미션 에러, 필요한 작업 또는 절차의 수행으로 인하는, 이 커미션은 자기 에러거든요. 수행 지연이라는 것은 뭐죠? 시간 에러입니다. 얘는 수행 지연이라는 말이 나오면 시간 에러, 수행 지연을 해서 에러가 발생한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extraneous 에러, 불필요한 작업, 불필요한 행동, 시퀀스럴, 불필요한 절차의 순서 착오로 인한 에러.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해설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인간 실수의 어떤 분류. 자, 여기는요 예시도 중요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와요. 생략 에러, 답을 찾는 거 방법입니다. 오미션 에러, 영어도 알고 계셔야 돼요. 생략 에러는 수행하지 않아,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생략 에러. 자기 에러는요 하긴 했어요. 실행 에러라고 그러죠.
자기애로는 수행을 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잘못했어. 불확실한 수행. 이런 단어가 나오면 자기애로고, 순서애로는 말 그대로 순서착오로 이런 단어. 시간에러는 수행 지연, 타임 에러가 되겠고요. 과잉 행동은 불필요한,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인데 불필요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 예시, 여러분들이 조금 읽어보시고, 예시도 시험 문제에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해위험 방지기에서의 제출에 관한 설명이다.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자, 사업주는 뭐죠?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관련서를 첨부하여 해당 작업 며칠까지 15일까지 작업 시작 전 15일까지 공단에 몇 부? 2부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제조업은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하고요. 건설업은 착공 전일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한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조업 15일, 건설업 착공 전일.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24번 이 부분도 뭐 어려운 내용인데요. 무조건 얘는 답 나오면 부품 3입니다. 부품 3. 자, 왜 부품 3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FTA로 분석 시스템에서 현재 모든 기본 사상에 대한 부품이 고장난, 얘들이 다 고장났어요. 고장난 상태인데 부품 X1부터 X5까지 순서대로 복구한다면 순서대로 이제 수리를 하겠죠. 어느 부품을 수리 완료한 시점에서 얘가 정상으로 가동되느냐. 얘는 지금 고장난 상태. 자, X1을 한번 수리해 볼게요. OR 게이트죠. OR 게이트는 뭡니까? OR 게이트는 요런 OR 게이트는 얘가 고장이 나도 얘가 고장나고, 얘가 고장나도 고장나고, 두 개 다 고장나도 고장나는 거예요. 그러면 엔드 게이트, 요런 엔드 게이트는 뭐죠? 엔드 게이트는 하나만 고장나는 게 아니라 얘도 고장나고 얘도 고장나야만 탑 사상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게 엔드 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X1을 수리해 볼게요. X1 수리했다. 그럼 OR 게이트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올라가겠죠?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X1이니까 이렇게 올라가요. 이건 X1이 없죠. 이거 엔드 게이트니까 결국에는 뭐죠? 얘가 발생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엔드 게이트는 3개 다 발생되니까 이거 수리가 안 돼. X2로 가보겠습니다. X2로 발생되니까 얘도 올라가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X1을 수리했기 때문에 얘는 올라갔죠? 올라가 있어요. 얘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X2 없잖아요. 없으니까 지금 엔드 게이트는 3개 다, 이 3개 다가 수리가 완료해야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X3를 한번 해볼게요. 얘도 있어. 수리됐어. OR 게이트니까. 얘는 X1 OR 게이트니까 수리했죠. 요 X3 했어요. 한 개만 돼도 OR 게이트는 수리가 되니까 3개 다 수리가 되니까 얘는 정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다. 요 개념으로 가시면. 잘 몰라. 그러면 무조건 부품 X3. 이때까지 답은 무조건 부품 X3였다. 이렇게 보시면 눈으로만 익히십시오. 자, 눈과 물체의 거리가 23cm, 시선과 직각으로 측정한 물체의 크기가 0.03일 때 시각은 얼마냐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 부분이에요. 눈이 있습니다. 눈이 있고 A라는 물체가 있으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보게 되겠죠. 요게 이제 시각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우리가 D 2.23cm, 23cm다. 그다음에 물체의 크기, 요 A라는 물체의 크기가 0.03이다라는 겁니다. 0.03.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시각은 D,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23. 자, 여기 할게요. 23분의 어떻게 됩니까? 57.3 곱하기 60 곱하기 L 얼마죠? 0.03. 이렇게 해서 답은 뭐다? 4.48 이렇게. 공식만 알면 충분하게 푸실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6번 의자 설계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의자 설계. 요추 후만을 유지한다. 아니죠. 요추부 전만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요추. 요런 우리가 S라인 이렇게 하죠. 의자를 앉았을 때 이런 형식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얘는 전만이고요. 전만 곡선. 얘는 후만 곡선입니다. 후만 곡선. 그 다음에 이게 요추, 얘가 요추예요.
요 추는 뭐다? 전망 곡선입니다. 전망. 그래서 후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의자 설계의 원칙. 조정이 용이해야 되겠죠. 의자를 설계할 때. 그 다음에 정적 부하,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 앉아있으면 허리가 무리가 가잖아요. 그럼 디스크가 받는 압력을 줄여줘야 되겠죠. 디스크 압력을 받으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자, 27번. 자, 후각적 표시 장치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래서 27번 냄새 확산을 제어할 수 없다. 내용 맞죠? 후각적 표시 장치는 그다음 시각적 표시 장치에 비해 널리 사용되지 않는다. 맞고요. 냄새에 대한 민감도의 개별적 차이가 존재한다. 맞고요. 경보장치로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는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수고이 후각적 표시장치는 냄새를 맡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요 가스는요 무색무취입니다. 무색무취인데 가스가 새고 있는데 여러분 냄새 나죠. 후각적 표시장치를 위해서 거기다가 냄새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집어넣어 주면 가스가 새고 있다는 걸 우리가 후각적으로 바로 표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후각적 표시장치는 어떠한 탄광 지하에 있잖아요. 지하에 있기 때문에 어떤 가스 그 산을 이제 캡니다. 산을 막 캐면 그 안에 산 밑에 탄광에서 어떤 가연성 뭐 인화성 가스들이 독성 가스들이 막 나올 수 있잖아요. 산 밑에 그 가스들을 감지해서 어떻게 됩니까? 막 대피를 시켜야 되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대피할 때 그 작업자들한테 안에다가 가스를 뿌려줍니다. 그럼 가스 냄새 맡으면 이거는 위험한 상태다. 바로 탈출할 수 있도록. 그렇지만은 얘는요 냄새 확산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나는 1m까지 하겠다, 2m까지 제어 계속 냄새 나잖아요. 냄새 민감도 어떤 사람은 냄새 나는데 어떤 사람은 냄새 안 나고 민감도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은 FT도에서 정상사상 얘 T가 발생할 확률은 얼마냐라는 거. 정상 여기서 얘기한 정상사상은 사고나 재해를 의미하는 거다. FT도에서는 얘는 그럼 A가 F1이 0.015 2가 0.02 3가 얼마요? 0.0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는 어떻게 됩니까? A 여기는 OR 게이트죠. 여기는 AND 게이트죠. A는 어떻게 됩니까? 얘 두 개를 곱해야 되는 거죠. A는 요 두 개를 곱하는 겁니다. 얘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나오냐? 0.003, 0.0003이 나옵니다. 얘가 A가 0.0003이 나오겠죠. 그러면 A하고 3하고는 뭡니까? OR 게이트죠. 그래서 1-0.003 곱하기 요 밑에다 할게요. 1-0.65 요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답은 뭐다? 0.0503 이렇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형식. 무조건 FT도는 OR 게이트냐 AND 게이트냐. 자, 29번은 눈으로 보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입니다. 얘는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에서 건장무게 한계 산출에 따른 요 RWL은 중량물 취급 관련 기준입니다. 어떤 무게를 때 중량물 취급 관련 기준을 산출할 때 개수가 아닌 것은 해서 휴식계수는 아닙니다. 중량물을 때 수평으로 드냐 비대칭으로 드냐 수직으로 드냐 이렇게 산출하는 건데요. 산출하는 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식계수 나오면 답이다. 그냥 29번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가볍게 이거는 인간공학 기사에서 출제되는 그런 형식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0번 인간공학을 기업에 적용할 때 기대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노사관계 신뢰 이거 답은 바로 나오네요. 신뢰가 저하되는 게 아니라 구축이 됩니다. 인간공학. 자, 인간공학 우리 작업자들이 작업을 편하게 현장에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회사 직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신뢰가 올라가는 거지 저하가 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 이것도 간혹 가다가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